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세계 정상들의 외교 행사가 집중되는 외교 슈퍼위크를 맞아서 이번 주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이런 연쇄 정상회담이 동북아 정세, 또 세계 안보,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비교를 한다면, 또 이게 뭐 적절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 예견됐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가 직전에 일본을 들려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왔잖아요.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한테는 그러니까 일본도 아주 중요한 동맹이고 대한민국도 아주 중요한 동맹인데 그 두 가지 어떻게 좀 차이가 났습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총리 바로 직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미숙한 점이 좀 있었죠. 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세부적인 이행 사항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한 반면에 네네. 일본 이시바 총리가 5,500억 달러 사인을 한 다음에 이번에도 다시 합의한 다음에 그냥 사인해 버렸거든요. 네. 디테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분야에 네. 이미 돼 있고 2,000억 달러도 뭐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우리가 최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선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합의니까 뭐 일본에서 벌써 이제 불만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자기중심적이지만 네. 이 의전에서의 결례, 이랑에 대한 결례, 또 그 의전 사회에서의 결례, 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베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여자 아베라고 그러지만 본인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리더십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번에 머린원 헬기를 미 대통령 타고 네.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 내려서 다카이 총리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환호하고 뭐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네, 봤습니다. 예, 아베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아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함정이 이즈모급 수송함, 우리 치면 이제 상륙모함인데 네. 사실상 경항모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론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힘과 미국의 힘이 합쳐지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미숙했다. 네. 그리고 무역 협상도 반면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고 나름 선방했고 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그런 큰 결례가 없었죠. 그렇게 보면은 뭐 네네. 비교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우위라고 볼 수가 있죠. 나름 선방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자,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정말 어려운 협상이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뭐 정상회담 할 때 두 정상의 워딩만 보면 오늘 무슨 합의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덜컥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합의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한 가지 한번 좀 짚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천억 달러 현금 투자를 한다. 이 부분도 뭐 미국이 3천억 달러 뭐 선불로 해라 이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가 선방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정부가 7월 달에 얘기했던 거의 10배입니다. 10배고 한 해 뭐 200억 달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통화 스와프란 어떤 환율 금융 안정, 외환 안정 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게 네. 정상적인 국가 간의 합의라면은 문제가 많은 합의죠. 그렇죠. 예. 사실은 빵점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2천억 달러 가져다가 수익은 5대5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일종의 강도와의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가진 경제력을 가지고 네. 지금 FTA도 깨버렸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세계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의 선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는 첫 번째. 네. 그리고 200억 불이 매년 200억 불이 아니고 맥시멈 200억 불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10년인데 지금 약정 기한이 2029년 1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매년 200억이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트럼피즘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미국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3년하고 한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미국도 아마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불합리한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방했다라는 네. 거고 향후에 또 변동 가능성. 왜냐하면 또 뭐가 위험하냐면 네. FTA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비준하고 국가가 체결하고 의회까지 비준한 FTA까지 깨는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합의문이 없네 뭐 이러지만 합의문이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위험 요소는 여전히 그럼요. 상존한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을 좀 무사히 넘었다. 네. 그 관문을 좀 잘 넘었다 이거지. 향후에도 불확실성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뭐 약간 위험 요인이랄까 우리가 우려 섞인 눈으로 아주 신중히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서 일본과 비교해서 어떠냐. 일본 같은 기축통화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금융 안정 방안이라든지 외환 안정 방안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6,500억 달러 얘기도 나온다. 다 합하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밖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쌀 소고기 우리가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100% 개방됐다 그러면 야 이게 그 약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무슨 혹시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향후 우리가 좀 가장 뭐 이렇게 좀 신중하게 주목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챙겨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는 우리가 미국의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오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예. 그다음에 쌀은 개방해봤자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푼돈이거든요. 그걸 왜 꺼내냐면 네. 그건 우리한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휘발성이 크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지. 네. 그걸 관찰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미국의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럼요.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 규모로 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양측이 뭐 이면 뭐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막 그건 말이 안 되죠. 언젠간 드러날 텐데. 네. 양측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합의문 없이. 그러니까 동의 없이. 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원래 외교적인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으로 보면 된다. 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협상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로터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픈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 가장 주목됐던 부분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부분.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건조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승인이란 표현 써서 이게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아, 한국 해도 된다. 이런 이제 그 표현을 쓰면서 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뭐 하나가 건조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네.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하나 거거든요. 지분이 네. 100%. 네네.
그다음 잠수함 건조 기술 하나는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더 앞섭니다. 네. 그 현대 대우조선이랑 그다음에 하나 합치면 훨씬 더 앞서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한테 줄 기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예. 우리가 이번에 장영실함 3,600톤급 네. 이름에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붙인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자부심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건조 조선 능력, 잠수함의 건조 능력은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원자로가 필요한데 원자로를 미국이 주기로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해서 SMR 소형 원자로 우리가 장착하기로 돼 있고 다만 미국은 지금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핵추진 잠수함에 원료를 공급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연료. 이 연료가 바로 우라늄 저농축 우라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농축 권한을 미국이 우리한테 안 줬거든요. 그걸 승인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을 그러니까 미국이 농축된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유성락 안보실장이 KBS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일요일 날. 네. 그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많은 권한을 갖는 그쪽으로는 합의가 돼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축하는 권한을 왜냐하면 일본은 20% 미만 농축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 재처리 해직을 이미 오래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해준 거니까 우리도 20% 미만 농축은 평화적이거든요. 그러면 20% 미만 농축 권한과 나아가서 그다음에 또 농축 재처리 얘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이. 만일에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떠들어온 얘기거든요. 그건 받아야 된다. 공식적으로. 이걸 만일에 확보하게 되면은 뭐 시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건 단군 이래 최대 국방 이벤트, 국방 경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략적 억제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지거든요.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우리 기술로 건조합니다. 원자로 우리가 개발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를 살리라는 거지. 뭐 미국이 건조해서 미국이 그걸 건조해 줄 여력도 없고 자기들 잠수함 만들 지금 여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일단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연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의 합의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건이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동안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풀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러 번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당국자 뭐 일본 수준으로 갈 거다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갈 걸로 보세요? 당국자협에서 나왔거든요. 왜냐 일본이 20% 미만 농축을 이미 허용해 줬고 그다음에 재처리도 허용해 줬거든요. 문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커스를 결성해서 영국과 미국이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하도록 지금 동맹을 결성하고 추진 중인데 그럼 한국이 만일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이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이 있게 되니까 윈윈이다. 미국은 부담 줄어들고. 중국, 러시아 이런 가상 또 중국, 러시아의 가상 적국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억제력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돈이 덜 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그렇게 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헤글스테스 국방장관이 전자권 전환도 지금 긍정적으로 처음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핵추진 잠수함 이 한국 확보 이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면서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국방력 더 키우겠다. 그다음에 그 국방비 부담 더 늘리겠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기호에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그게 이제 거의 전자권 전환 환수하고도 뭐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꺼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시작전권 원래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전권이 어떻게 평시가 있고 전시가 있습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져야 되는데 미국이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작전권은 전시작전권이 제일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거든요. 네. 핵추진 잠수함을 재래식 잠수함이 추적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핵추진 잠수함으로 지금 이 서해는 좀 어렵습니다. 수심이 네. 낮아서 남해나 아니면 동해 같은 데를 지금 싣고 다니는데 그 말씀 했잖아요. 어제 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잠수함 투사하기 힘들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 갖겠다는데 핵무기도 지금 갖고 있는데 예. 우리가 최소한의 억제력인 핵추진 잠수함도 계속 갖겠다는데 그걸 못 갖게 한다? 그건 설득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때가 된 거죠. 네. 자, 위원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발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싱거웠어요. 왜냐하면 예상대로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큰 틀의 합의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양쪽 다 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황관리 차원이 될 거다.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봉합이다. 역시나 예, 봉합이죠. 네. 이미 이 베센트 재무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미 합의를 도출했어요. 합의를. 네네. 뭐냐? 중국은 휘토류 통제 1년 유예한다. 네. 미국이 아픈 부분.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꺼냈던 보복카드 100% 관세 1년 유예한다. 이게 네. 다예요, 사실. 무슨 10% 펜타닐 관세 20%를 줄인다. 네. 그래도 45% 남거든요. 해결 안 됐거든요. 펜타닐은 아마 지금 진전이 있나 봐요. 네. 미국 가신 분들 보면은 그런 마약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약간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평가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 10% 내려줬지만 네. 내년에 만나겠다. 아마 계속해서 왜냐 이건 한쪽이 져야 되는데 네. 한쪽이 지는 건 치명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 외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 어정쩡하게 봉합된 상태에서 계속 갈 거다. 만약에 어떤 네. 이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봉합되고 가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거다. 한쪽이 완전히 쓰러지고 한쪽이 쓰러뜨리는 그런 상황은 너무 치명적이니까. 왜냐하면 맹수는요. 네. 맹수는 맹수끼리 잘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쪽을 이겨도 치명상을 본인도 있거든요. 이기기도 어렵거니와 양쪽 다 죽든지 한쪽을 이겨도 네. 본인도 치명상을 입으니까 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맹수는 맹수를 안다. 그래서 맹수끼리 안 싸운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 우리가 이번 무역 전쟁 과정에서 휘토류가 정말 미국한테 치명적이구나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 간의 통상 관계도 이런 식으로 서로의 비수는 배 안에 숨긴 채 그냥 그럭저럭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휘토류 1년 유예했지만 네. 그럼 휘토류 호주하고 휘토류 해방 맺었잖아요. 예. 휘토류가 이게 전 세계에 매장돼 있다고 그러지만 1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망의 생태계가. 네네. 중국이 이걸 수십 년간 이 생태계를 지배해 왔는데 이거를 이게 단기간에 그건 절대 안 된다. 계속 그걸 정렬하고 이게 또 어마어마한 공해 산업이거든요. 네. 그런 그 공급망의 특성들, 정년 기술, 공급 이 체계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네. 이걸 트럼프 임기 내에 해결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미국도 중국을 맘먹고 네. 찌르려면 찌를 칼이 많죠. 네. 대신 본인도 이제 상투투성이가 돼야 되니까 양쪽 다 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정쩡하게 갈 수밖에 없고 다만 트럼프 일기 때는 시진핑 주석이 네. 어느 정도 예기치 않는 일격으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 급소를 좀 보완을 했거든요. 일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내구력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요. 자, 모레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주도권 싸움 속에서 자, 우리에겐 어떤 요구를 할지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지 여러 가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의제들이 정상 테이블에 올라갈까요? 일단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중국은 좀 불편하죠. 네.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원인이니까 마땅히 크게 할 말이 없을 거고 본인들도 알거든요. 본인들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따라다니는 못한다는 걸. 그렇게 보면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기분 나빠도. 오히려 그걸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거다? 아니야, 언급은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 그걸 하나의 지키면- 중국 원칙을 또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뭐 우리는 항상 뭐 동의하는 거고요. 네네. 그 문제를 핵심 잠수함을 계속 건들면 북한이 나올 거고, 그 북한이 원인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지금 큰 그림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은 세계 질서의 빈틈을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중단한 쪽에 중국이 원조를 한다든지, 네. 지난 9월 말에 유엔 총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이고 네. 유엔 필요 없다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 오히려 유엔의 협력과 연대,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청정 에너지 이런 걸 더 강조했거든요. 근데 우리와 오히려- 미국은 이제 동맹인데 우리 쪽을 파고들 만한 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조지아 사태부터 이 관세 사태부터 네. 지금 아마 미국에 대한 감정이 가장 상처가 클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실용외교, 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 누구나 만난다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그 한미 관계의 이격을 파고들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시 주석의 한중 관계 11년 만에 와서 싸울 일이 없죠. 기분 나빠도. 거기다가 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9월 3일 베이징 가고 네. 리창 총리 평양 10월 10일 갔지만 서열 2위. 중국의 서열 2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열 1위가 지금 경주에 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을 또 회복했지만 아마 한국과 또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을 더 모색할 거다. 네.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한미일 연대 지금 계속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 강하니까 니네들하고 싸우겠다. 그러면 한미일 연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가능하면 우리를 좀 끌어달리려고 할 거니까 조금 기분 뭐 나쁜 뼈에 있는 소리가 좀 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한일 정상도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된 이후에 과연 그 이시바 총리 시절처럼 이게 관계가 이렇게 좀 부드러울까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자, 다카이치 총리 시대 한일 관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할 때까지는 이제 화장실 급했던 상황이고요. 네. 좀 갔다 오고 나서는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더니 뭐 나 김치 먹는다, 네. 한국 화장품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일본도 동병상련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다카이치가 단명 원포인트 릴리프 네. 그런 투수가 아니라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하고 싸워서 이득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말했거든요. 한미일 관계 네. 이시바가 만들어온 이 기시다부터 시작된 이거 계속 가져가겠다. 네. 또 한국에 대해서 지금 무례한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양측이 싸워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상 최초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일본이 당장 선거 같은 것도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당장 의회 해산할 생각도 없는 거. 네네. 그러면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네. 먼저 싸움을 걸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제가 보기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좀 원활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네. 자,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남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지 거듭 밝혔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만나고 싶고 뭐 진짜 좋아하고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요번에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요건 짧게 좀 분석을 해주세요. 김 위원장의 상처가 너무 컸죠. 2019년 6월 하노이 노딜. 예. 2019년 6월 폼점에서의 네. 아무런 합의 없는 그냥 이벤트. 네. 나오고는 싶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좀 더 명분과 형식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몸값을 좀 더 올리겠다 이런 속셈으로 보이고 언젠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러시아 양해구하고 이럴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북한은 뭐 무슨 뭐 중국, 시진핑, 러시아 하고 싶으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그러나 북러 밀착이나 네. 북중 관계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내부가 어수선하거든요. 경제도 네네.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게 되면 북한은
제재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할까요? 어떤 부분에 주력할까요? 지금 트럼프 뭐 대통령은 핵과 제재 이겁니까? 뉴클리어 파워다. 네. 핵보유 인정하는 듯한 네. 발언을 했고 제재 문제 이거 해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네. 그럼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위원님 이게 또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아주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제재 이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데 그래도 트럼프 혼자 이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게 인정한다 이런 말 못해요. 네. 뉴클리어 파워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고요. 그러나 초기 합의 네. 지금 미국에 대한 공격력을 확보하려고 김정은 정권이 무진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나 더 이상 개발 안 할게. 이게 중단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중단, 축소, 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게 그겁니다. 원래 이제 중단이 동결이라는 건데 그것도 강해서 중단으로 줄였는데 네. 만일에 중단시키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력을 포기한 거야.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중단만 하면 비핵화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 3단계 해법 중단 단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비핵화 입장을 우리는 견제해야 되고 예. 북한 안 한다고 그러지만 입구 형성의 합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안보라든지 경제 실익이라든지 이거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금 어떤 포인트, 어떤 점들에 주목해서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진핑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네. 지금은 강력한 동맹이나 진영이 존재하자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국익 우선의 저는 그건 코리아 이니시티브. 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이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그러는데 네. 실용 외교의 결과는 이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에 네.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